수원의 마지막 단어는 수학적 기납법이고요. 이 안에는 알고 있겠지만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수학적 기납법이랑 그렇게 두 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은 수학적 기납법은 뭐 그닥. 뭐 나오겠니 설마? 다른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좀 중요한 녀석이죠. 얘는 증명하는 거잖아, 수학적 기납법은. 그죠?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짧으니까 얘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수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보게 될 증명 중에 하나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보이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명제는 다 참이에요. 참인 녀석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그죠? 수학적 기납법에서 그래서 키는 뭐냐면 이미 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결론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잘 끼워 맞추시면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 어차피 무슨 빈칸 뚫려 있을 거고 뽕뽕뽕 치워 넣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뭐 앞에 뒤에 있는 식 잘 보시고 눈치껏 넣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말했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역시나 우리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히스토리 같은 거 풀 때 많이 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은 녀석이고요. 빈칸 뚫려 있는 것도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보다는 혹시 만약에 나온다면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너무 쉽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여기도 이제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어려운 건 많이 안 나올 거고, 심지어 그래서 순수 강의 보시면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나오고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왜 이래? 여러 가지 수열 이러고 끝나요. 나 수업할 때 8개 쓰거든요. 우리 딸 아니에요. 8개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 점화식 8개를 제가 정리한다고요? 근데 유체가 없어. 그만큼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얘도 큰 틀에서 해야 될 이야기만 빨리 하고 가자면, 안 써있네요. 이런 이야기인데, 결론은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을 얘기하려고 밑밥을 까는 중이에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거야. 기납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런 거지. 1, 3, 5, 7, 9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고 봐요. 이걸 쳐다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야 고3이지. 그죠? 이거랑 둘이 같은 수열입니다.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요.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 얘는 그냥 항을 나열한 거고요. 얘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걸 이렇게 찾는 연습을 많이 하죠. 처음에 우리 수열 배울 때. 그지?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아, 얘가 누구인지 이제 우리는 안다고. n 1차식이네. 등차 수열이겠죠? n 앞에 2가 붙어 있네.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근데 이와 같은 걸로 an 더하기 1이 an에다 2를 더하는 거고 a1은 1이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사실은 같은 수열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수열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앞에 있는 거 an이랑 an 더하기 1, 이걸 이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항 몇 개 하고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줄여서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초항이랑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점화식의 원래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A1이 1이래. 그럼 A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2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온 A2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A3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온 A3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A4가 되겠죠?
그럼 A4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다시 A5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녀석은 식으로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집어넣어 보면 그냥 항을 나열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얘를 1, 2, 3, 4 집어넣어서 얘가 된다고 쳐봐요. 그래서 A1이 1이고 그럼 A2는 3이구나. 그 다음 5구나. 그 다음 7이구나. 해놓고 나서 보면 이거 쳐다보고 우린 가만히 안 있다고 얘를 보고 이거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몇 가지 경우엔 굳이 항을 나열해가지고 다시 일반항을 찾을 게 아니라 보자마자 뭔지 알 수 있으면 일반항 찾으러 가자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지는 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책에 정리해주고 있는 게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랑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등차임을 알 수 있다고. 왜? 얘는 AN 좌변으로 넘겨보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뺐더니 2더라 그 얘기잖아. 그죠? 빼면 맨날 2래. 차이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2라고. 얘를 우리 공차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초항이 1이네. 그러니까 AN은 2n-1이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의 경우엔 바로바로 얘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녀석들의 경우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수업하면 또 쓱 하고 까먹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빼서 숫자 나오는 거면 등차 수열이고요. 빼서 식이 나오는 거야. 계속 변할 건데 n에 관해서 어떤 규칙을 가진 상태로 변하는 녀석이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개차 수열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일반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AN이라는 건 A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겼다고. 요거 이렇게 나누기도 있죠. 나누어 보면 나누어서 숫자 나오면 이건 등비 수열이고 나누어서 식이 나오면 이건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푸는 방법은 알아요. 뭐냐면 변끼리 곱하는 거지. 사실은 요거랑 거의 비슷한 건데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싹 다 더한 거거든요. 근데 싹 다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우리가 배우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한 거고요. 나누기로 연결된 게 식이야. 그럼 싹 다 곱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로 연결된 거니까 1부터 순서대로 다 집어넣으면 가운데가 소거 되겠죠. 얘는 나누기로 연결된 거니까 1부터 집어넣어서 다 곱하면 약분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가운데 싹 날아가고 결국 남는 게 누구냐면 AN이라는 건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까지 곱한 거더라 라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더하기가 그냥 곱하기로 바뀐 것 뿐이고요. 조금 더 빡세게 이야기하자면 이거 양변에 로그를 씌우잖아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되죠. 치환하시면. 로그 AN 더하기를 BN 더하기라고 보면 로그 AN은 BN 될 거고 이것도 로그에 관한 식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나누기는 빼기로 연결될 거니까 이걸로 처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로그에서 다 더하기라는 건 실제로 진수끼는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이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긴 하겠지. 그죠? 어쨌든 이거랑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나누기로만 바뀐 거니까 더하는 걸 곱하는 거로만 바꾸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비슷한 걸로 이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이런 건 이름이 있는 녀석이죠. 이거 조하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역수 취했더니 빼서 숫자 된 거고요. 역수 취했더니 빼서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인데 이건 그냥 역수된 걸 치환만 하시면 얘네들이랑 똑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역수를 취해서 등차 수열인 걸 조하수열이라고 이름을 따로 달아놨기 때문에 이건 조하수열인 거지. 푸는 방법은 어차피 저걸로 풀어야 돼요. 치환해서 등차처럼 치환해서 개차처럼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조하수열인지 아닌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소리인데 이 AN 더하기 1 AN이 AN 마이너스 AN 더하기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을 쳐다보고 아 이게 조화 수열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기가 어렵다고요. 네. 이거 양변을 an 더하기 1로 나누어 보면 얘는 2되고요. 이건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처럼 식이 나왔으면 아 이거 빼서 이렇게 될 건데 흰색처럼 나오면 얘를 이렇게 바꾸어야 보인다고요. 이렇게만 쳐다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기억하기로는 이거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즉 an이랑 an 더하기 1이 이걸로 나눌 생각을 일단 해보시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역수를 취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분자 분모에 an이 막 섞여 있을 경우에 역수 취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런 녀석도 있고요. 빠져서 아쉬운 대망의 점화식 두 개는 얘하고 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할지 기억납니까? 이거 뭘로 구한다? 알파 A1에서 알파 빼고 P를 n-에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한다. 별로네. 이 구조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보통 P가 1이 아니고 Q가 0이 아닌 경우에 쓰는 건데 만약에 P가 1이면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P가 1이 아닌 경우고 Q가 0이면 등비 수열이에요. 아닌 경우인데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P를 없애던가 Q를 없애던가 이게 문제에 따라서 P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n에 관한 식일 때 얘를 없애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P, Q가 상수인 경우에 보통 Q를 많이 없애고요. 그 Q를 없애는 방법이 알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파를 빼가지고 잘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등비수열 된 거니까 요거를 일반항 찾은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면 a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a라는 수열에 전체적으로 다 알파를 빼면 등비수열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A1에서 알파 빼고 공비 n-1개 곱해 그 다음 다시 알파를 더하면 a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죠. 나도 저런 아빠가 될 거야. 얘는요. 이것도 일반항 구하는 거 있었어. an 더하기 1에서 an 빼고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거든요. 안 나오니까 제가 그냥 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점화식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결론은 이게 아니야. 얘네들을 외우세요? 외우고 있으면 좋지.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배우지만 실제로 그건 꼭 이 범위 안에서만 점화식 나오냐 그거 아니거든요.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얘네들 중에 없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는 누구냐면 이거야. 원래는 노가다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기납법이라는 건 노가다 하는 거니까. 1 넣어서 2 찾고 2 넣어서 3 찾고 3 넣어서 4 찾고 4 넣어서 5 찾는 게 원래 점화식이고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요. 그 중에 뻔한 녀석 몇 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안에서 안 나오면 못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는 몇 가지가 이 그냥 지름길을 통해서 오는 거고 실제로는 뭐여야 된다고? 원래는 이거라고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건 원래는 이거 얘기하는 거더라 라는 거야. 노가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누가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푸시면 되고요. 얘네들 중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지. 노가다 하는 거야. 이거 찾는 거예요.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이에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원래 노가다 하는 거야. 얘네들 중에 나오면 땡큐 아니면 노가다 하는 거라고. 이상하게 생긴 녀석 막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그런 거 있죠. 마이너스 1의 n승 100%입니다. 노가다예요. 상악함수 나와요? 뭐 코사인 2분의 n파이 무조건 노가다 하는 거고요. 뭐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막 식이 다르게 생겼어. 뭐 n이 양수냐 an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n 더하기 1이랑 an 사이의 관계식이 달라져. 무조건 노가다예요. 노가다 해서 찾는 겁니다. 식으로 하나의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운 좋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되게 복잡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생겼고, 그래서 노가다 하는 것에 너무 인색해지지 마시라. 최소한 수열의 개념적 정의는 원래 본질 자체가 노가다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앞에 쭉쭉쭉 넘어가고요. 레벨 2부터 보시면 이런 거죠. 이거 우리가 배운 점화식 중에 없잖아요. 지수에 뭔가 숫자가 있는 거. 만약에 얘들아 이거 없이 이렇게만 생긴 녀석이면 an 더하기 1이 an의 3승이래. 이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없지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식을 변형해서.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중에는 지수에 어떤 숫자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지수의 숫자를 없앨 거예요. 어떻게 없애면 되니? 이거 없애려면 뭐 하면 되니? 루트 씌워요? 아니야. 이게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저 3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야죠. 어떻게 끄집어 내릴 거냐면 로그를 씌워서. 로그를 씌우면 로그 an 더하기 1이 3 로그 an이에요. 로그 an을 b라고 치환하면 b라는 수열은 공비가 3인 등비 수열 된다고. 그걸 다시 이제 로그를 배겨내시면 an 일반항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뒤에 얘가 붙었죠. 아니 100%야 이거. 무조건 노가다 하는 겁니다.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노가다 하는 거다 그 얘기고요. 밑에 있는 것도 보시면 절대값 붙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점화식이 아니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노가다 하는 겁니다. 해서 규칙 찾는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방법이 있나? 0보다 클 때 작을 때 다르다는데 어쩔 수 없지. 해야죠. 해서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녀석 정도가 이제 식을 찾아야 하는 건데 풀긴 풀었을 텐데 P를 찾는 거 그렇다 치고 요 Q를 찾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점화식을 찾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게 점화식이 강력한 이유인 거야. 이걸로 찾을 생각 안 하고 그냥 AN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무섭죠. N자리 숫자고 연속된 숫자 없게끔 하는 거 찾아봐 이러면 못 찾는다고.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준 거지. 야,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대. 그럼 AN 찾기가 좀 편하다는 거야. N자리 숫자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리 하나 더 늘리면 몇 배가 되는지 살펴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AN 찾아봐 이러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Q를 찾아보면 N자리까지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온다고 치면 요 녀석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랑 똑같은 거, 뭐 연속되는 거 이런 것만 빠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는 숫자를 계산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점화식을 만들어내시면 일반항 찾을 때도 꽤 유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해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이 아래 첨자가 2배, 2배씩 되는 건 다 같은 숫자라고 했고요. 요거는 2배에서 1 더하겠다고 한 건데 그럼 결국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네. 그죠? 아래 첨자가 짝수인 애들은 앞으로 가보면 누구인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홀수인 애들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건데 2가 되는 걸 다 골라봐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가장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A1이 1이래. 2가 되는 가장 작은 숫자는 누구일 거냐면 얘네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A3이 2예요. 그럼 A3만 2가 아니죠. A3이 2면 그 뒤로 A6도 2고요. A12도 2고요. A24도 2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근데 제일 작은 숫자 찾자 그래서 A3이 2다 이렇게 찾았는데 2가 되는 숫자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다고요. 왜냐하면 A1이 1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A2도 1이 되거든요. 그럼 A2를 이용해서 얘를 찾아보면 A5의 값도 2가 돼요. 그죠? A2가 1이니까. 그럼 A5가 2면 A10도 2예요. A20도 2고요. A40도 2고 A80도 2예요. 또 있죠?
A4가 1이잖아요. A4가 1이라는 건 A9도 2란 이야기고요. 또 있죠. A8도 1이거든요. 그러면 17도 2예요. 또 있죠. 2도 했고 4도 했고 8도 했고 16도 하고 32도 하고 맞니? 32라니까? 뭐라고? 16도 하고 65 얘네들이 다 2예요. 그 뒤로는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이제 여기다 더 더하면 32에다 64 더하면 이제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물론 요 뒤로 A9가 2이기 때문에 18도 2고요. 36도 2예요. 17이니까 34도 2고 68도 2예요. 66도 2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총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개수들을 세보면 되죠. A3에서 출발해서 2씩 곱해져 가는 녀석들을 보면 100 이하라고 했거든요. 3으로 나누면 33이네. 2의 거듭제곱수 중에 제일 작은 건 32잖아요. 2가 5개까지 곱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에 6개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얘까지 포함해서. 5에서부터 출발한 녀석이면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5로 나누면 20이고요. 20은 2의 거듭제곱수 중에 16까지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4개. 그래서 얘는 5개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얘는요. 9니까 100 나누면 11이야. 8까지가 2의 3승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 4개 17이면 얘 그냥 세도 되겠다 이제. 그죠? 17, 34, 68 33, 66 6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보시면 되겠네요. 65, 43, 21이야? 하필이면? 그래? 이렇게 예쁜 숫자였다고? 뭐 규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네. 답이 21이구나. 써놓고 난 왜 이걸 몰랐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네. 이런 비슷한 녀석들 우리 저기 자기 스토리 같은 데 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됐나요, 1번? 노가다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작 100밖에 안 되니까요. 야, 하는 김에 이거 비슷한 녀석으로 그런 거 있거든요. 기출 문제 중에 10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AK의 최대값은 AK의 최대값은 얼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 AK의 최대값은 얼마다? 에? 너무 큰데? 아니. AK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최대값. 빨리빨리 커지면 되잖아요. 그죠? 커지는 방법은 이 아래 첨자가 이렇게 커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지. A1이 1이었고 물론 A2도 1이고 A4도 1이야. 거기서부터 커져서 2되고 3되고 4될 수도 있는데 A1에서부터 바로 커진다고 보면 A3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2배에서 1 더하면 A7이 3인 거고 또 2배에서 1 더하면 15인 거야. 또 2배에서 1 더하고요. 또 2배에서 1 더해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가 제일 큰 값이네요. 6. 이런 걸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누구야? 저 어디 박스에 보면 또 있을 거야, 그거 아직도. 2번 수열 A에는 A1이 오고 N에 대해서 요 따위로 생겨 먹었대요. 노가다 하는 거야. 해보면 되죠. 이게
노가다 하면서 약간 니네 좀 소심하게 이거 해도 되나? 해도 되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2개, 3개 해보고 모르겠는데 이러고 말면 안 돼. 한 6, 7개는 해봐야지. 말은 한 10개까지는 해봐야 되고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심한 녀석은 사이클이 몇 개였더라? 16개였나? 8개였나? 16개였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의고사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도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러니까 노가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서너 개 해서 안 나오면 6개, 7개를 계속 할 거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이제 할까 말까 싶은 거지. 근데 그냥 얘는 하는 게 맞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A1이 5래. 그래서 얘는 정수니까 이제 위에다 집어넣으면 A2는 1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고요. 또 정수네. A3은 위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3에서 2분의 5를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2분의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제는 정수 아니니까 밑에 집어넣어야죠. A4는 뭐냐? 8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A5는 8은 정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3에서 8분의 5 뺄 거야. 3, 8이 23, 19죠. 8분의 19. A6은 좁네. 정수 아니니까 밑에다 집어넣어야죠. 2배 할 거야. 4분의 19에 네. 저기 A2부터 잘못했는데요. 잘못했어? 왜? 5분의 5 하면은 2라고. 고마워. 14. 다 뭐 하는 거야? 다 뭐 하니? 수업 한 명만 들어? A1이 5고요. 그래서 5 대입하면 얘는 2고요. 맞죠, 이제? A2는 언제 다 해? 2분의 1이고요. 정수 아니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요. 왜? 그 다음 얘는 정수니까 넣으면 아까 썼던 것 같은데 이거. A6은 8이고요. A7은 8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해줘. 얼마냐? 8분의 19. A9는 A8은 4분의 7. A9는 2분의 1. 그럼 더 안 해도 되죠. 2분의 1, 2분의 1 똑같은 거 나왔잖아. 그죠? 이 뒤로는 어차피 반복될 거라. 이게 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A, N이 정해지면 고로 바로 다음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순간 그 뒤로는 어차피 똑같이 생겼다는 거네. 그럼 3에서부터 8까지를 자르시면 되죠. 6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50개 돌리라고 했는데 6개 보면 8세트 돌아가고 2개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에다가 요거 8세트 돌리시면 되는 거네요. 그죠? 뭐 다 더해서 8 곱해도 되고요. 통분하기 귀찮으면 각각 8을 곱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지. 그죠? 어차피 8세트 돌릴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노가다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노가다 할 때 산수 틀리지 마시고요. 챗. 삼 번은요. 문제는 다 읽어봤을 테니까 이해는 됐죠? AP1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먼저 1이라고 하겠대요. 필요한 미지수들이 몇 개 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라고 뭐라고 둬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네, 그냥 요 변의 길이를, 여기가 A니까 그냥 A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BC를 3대 4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요 길이는 7분의 3A고요. 요 길이는 7분의 4A 이렇게 생겼겠죠. 예? 이 상태에서 닮아 있는 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죠? 뭐 직각삼각형이라고 봐도 닮은 게 여러 개 있고요.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ABC라는 삼각형이랑 닮은 것도 보면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뭐 이 위에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LN이랑 L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림을 구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해되죠? 있고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올라가고 떨어뜨리는 거고, 요거 평행하게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더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자고. 얘를 여기 잘 안 보이네. 얘를 ln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얘가 l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 둘 사이의 관계식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삼각형, 닮은 삼각형, 걔네들을 좀 이용해 볼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노란색은 그냥 얘가 포함된 직각삼각형 바로 보시면 되고요. 파란색 선분은 없는데 내가 그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 파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직각삼각형은 물론 요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떨어뜨렸다고 보면 얘도 ln 더하기 1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그럼 요거 노란색 삼각형이에요. 요 노란색 삼각형이랑 요 파란색 삼각형은 둘이 닮아 있죠. 그리고 파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요거 밑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똑같이 4대 3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왜냐면 커다란 삼각형도 높이 떨어뜨리면 3대 4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Q2B P2라는 삼각형도 3대 4 이렇게 생긴 거라서 요 길이 4분의 3 하면 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요거 몇 배 한 거랑 요 녀석이랑 더하면 전체 길이 A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게 이제 ln이랑 n 더하기 1 사이의 관계식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비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 노란색 밑변이랑 파란색 밑변의 길이의 비는 ln이랑 ln 더하기 1 사이의 비율이랑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건대 요 길이랑 요 길이의 4분의 7배 를 더하면 A가 될 건데, 요 길이와 ln 사이의 비율이나 요 길이와 ln 더하기 1 사이의 비율이나 4분의 7a랑 1 사이의 비율이 다 같아요. 높이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요 길이 요 길이 더한 거를 7분의 4배 하면 1이에요. 제가 최대한 미지수를 덜 집어넣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요 길이 그거 3개를 더하면 A인데, 그 길이 중에 7분의 4에 해당하는 게 요 길이잖아요. 하얀색 삼각형, 빨간색으로 할걸. 빨간색 삼각형. 그러니까 요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7분의 4a 대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노란색, 파란색 요거 짜투리 더하면 a고, 그거의 7분의 4배가 얘고, 걔랑 높이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ln이 나올 거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자고.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노란색 삼각형 다시 보시면, 빨간색 삼각형부터 다시 보면, 여기를 1이라고 봤더니 여기는 7분의 4a가 되더래. 그럼 얘와 얘의 비율이 1대 7분의 4a다 그 얘기예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숫자라고 치면. 그럼 노란색 삼각형을 보면 얘가 ln이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ln 곱하기 7분의 4a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a도 어차피 숫자니까. 얘가 1일 때 7분의 4a인데 이게 ln이 됐다는 건 얘도 ln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파란색 삼각형도요. ln 더하기 1이면 ln 더하기 1에 7분의 4a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 끝에 남아있는 요 짜투리는 파란색 삼각형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4대 3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길이 4로 나누고 3을 곱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흰색 삼각형, 요거 왼쪽 편으로 흰색 요 선분의 길이는 또 얼마가 될 거냐면 ln 더하기 1에다가 여기 4 나누고 3 곱한다고요. 7분의 3a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지. 얘하고 더하면 a더라. 얘는 ln 더하기 1a. 잘 괜찮죠? ln 더하기 1a. ln 7분의 4a. a. a가 약분되면 1 되겠죠? ln 더하기 1은 마이너스 7분의 4 ln 더하기 1 이렇게 생겨서 되겠네요. 그래서 P가 마이너스 7분의 4 Q가 1 이렇게 생겼나 봐요. 됐죠? 그래서 닮아있는 삼각형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밑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밑변이 그냥 처음에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높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려나? 말하고 나서 보니 잘 안 보이네요. 뭐 어쨌든 닮은 비를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